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최근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배터리 산업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옆에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긍정적인 내용이었을까요? 배터리 시장이 성장할 거라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배터리 시장 자체의 성장성에 네. 뭐 그거에 의문을 다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참 어리석은 거고요. 예. 어쨌든 이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은 그 배터리 시장의 어떤 지각 변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분명히 있다. 네. 특히 이제 중국 LF 배터리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갖다가 분석해 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로서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예. 일단 첫 번째로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성장이 24년도에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이 보고서는. 그래서 2024년에 글로벌 EV 성장률이 YOY로 한 25%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캐즘이라고 하지만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중국의 성장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EV,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가 한 1,700만 대 정도가 판매됐고요. 이로써 사실은 연간 배터리 수요 자체는 1테라와트를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역사적인 어떤 돌파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뭐 EV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기타 이제 뭐 기타 배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ESS형 배터리라든지 가령 뭐 휴대폰이라든지 모바일 폰 뭐 이런 쪽에 들어가는 배터리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제 그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유의미하게 봐야 될 거는 그 배터리 팩 가격은 킬로와트당 100달러 이하로 하락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1킬로와트당 그 100달러 이하로 이 배터리 가격이 급락을 했다는 거는 예. 사실은 이제 전기차가 내연차와 가격 경쟁에서 어느 정도 이제 견줄 수 있는 수준까지 전기차 그 가격을 갖다가 끌어내리는 하나의 어떤 동인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왜 배터리 가격이 이렇게 뭐 하락을 했냐? 그건 뭐 우리들이 몇 번 살펴본 것처럼 메탈 가격이 굉장히 급락을 했죠. 특히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2022년 정점에서 한 85%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터리 제조 용량이 급증을 했어요. 이게 대량 생산이 일어났습니다. 네. 사실은 수요 자체는 작년도에 수요 자체가 1테라와트 아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조 용량은 지금 3테라와트 아워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조 용량 자체가 수요에 비해서는 아직은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는 향후 5년 동안 전 세계에서 지금 배터리 공장들이 막 건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9테라와트 정도까지 향후 5년 동안 높아질 거라고 예, 얘기를 예.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프로젝트를 합치면은 이 정도가 된다는 얘기고요. 이런 시장에서 이 IEA는 중국을 갖다가 배터리 시장의 최강자라고 일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중국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 배터리의 4분의 3을 갖다가 생산을 합니다. 예. EV 배터리로만 놓고 봐도 한 70% 정도를 갖다가 중국에서 생산을 해요. 그 덕분에 중국에서는 배터리 가격이 완전히 급락을 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3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하락하는 이유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탈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배터리 업체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한 100여 개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과당 경쟁을 하면서 네. 배터리 가격을 일단 끌어내린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중국 배터리 가격은 현재 유럽과 북미보다 각각 유럽에 비해서는 한 30% 정도 싸고 북미에 비해서는 한 20% 정도까지 싼 가격까지 끌어내렸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배터리 가격이 중국에서 이렇게 싸지면서 중국 전기차의 어떤 약진, 예. 뭐 세계 시장 우리가 어떤 진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 건 맞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중국은 어떻게 이렇게 배터리에 대해서 강한 경쟁력을 갖게 되었을까를 갖다가 분석을 한 건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엄청난 과잉 생산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가격을 끌어내림과 동시에 어느 정도의 제조 어떤 노하우를 갖다가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이 보고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배터리 공급망 자체, 그러니까 밸류체인 자체를 갖다가 그 수직 계열을 갖다가 완전히 다 했다. 가령 뭐 이 광물의 채굴, 뭐 정제, 재련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배터리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 업체들, 그 다음에 배터리 생산, 그 다음에 전기차 생산까지 완전히 밸류체인 자체를 갖다가 완비를 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원래 LFP 배터리가 사실은 전기차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게 얼마 전까지의 판단이었잖아요. 이게 에너지 밀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국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걸 기술적으로 극복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비아디의 그 셀트팩 기술이죠. 일종의 이제 그 LFP 배터리의 어떤 밀도 낮음을 갖다가 상쇄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이제 패키징 기술의 발달 뭐 이런 것들이 그 LFP 배터리의 어떤 그 전기차로의 전환을 갖다가 가능하겠고, 특히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삼원기에 비해서 한 30% 정도 저렴하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지난 5년 동안 점유율을 갖다가 3배 이상 늘렸다. 예.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까운 미래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제 중국에서 발생하는 이런 어떤 배터리 가격의 하락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냐 하는 거에는 이 보고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구조조정을 막 시작을 하는 거고,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은 사실 이제 과당 경쟁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제 사실은 이 배터리 가격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출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세계 시장에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세계 시장에서 그 배터리 유형별 점유율이거든요. 이 파란색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사실은 삼원계 배터리고요. 이 녹색이 LFP 배터리예요. 아, 그러니까 중국 전체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게 맨 왼쪽이 이제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역시 LFP 배터리가 대세를 가고 삼원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그렇지, 유럽 시장입니다. 두 번째가. 유럽 시장도 지금 삼원계가 워낙 압도적이긴 하지만 이 22년에 비해서 24년에 녹색 그림이 조금 늘어났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LFP 배터리가 조금씩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 예. 글로벌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에서는 아직도 전기차 배터리로는 아직도 삼원계가 굉장히 지배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FP 배터리가 조금씩 그 파이를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사실 뭐 전기차를 많이 사서 타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그걸 이제 대중화라고 하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네. 그런 수준은 떨어지는 거고, 네. 그 무엇보다도 큰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는 지금 LFP 배터리가 지금 워낙 이제 점유율이 높은데 그게 다른 나라로도 조금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은 들고, 네네네. 어찌됐건 가격 하락은 뭐 하한선은 있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으로는 감지가 되는데 역시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 점유율을 넓히는 전략은 중국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유럽은 어떤가요? 저희가 LFP 배터리의 시장 판도는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리포트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유럽의 배터리 생산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리포트에서는 추진은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게 그렇게 결론은 내리지 않지만 문맥상의 어떤 느낌은 사실은 그래요. 부족해 보이나 봐요. 유럽의 배터리 생산 비용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에 비해서 50% 정도 비싼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배터리의 그 밸류체인 자체가 굉장히 허약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거고, 그래서 노스볼트의 어떤 파산이 말해주는 게 바로 그런 거고요. 아, 그러네요. 그 나머지 이제 그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있지만 아시아, 그러니까 가령 뭐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일본 업체에 비해서는 아직도 경쟁력이 굉장히 부진하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LFP 배터리 생산 능력, 그러니까 중국과의 어떤 협업, 아니면 한국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 가지고 배터리의 어떤 생산 능력을 제고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다. 어쨌든 근데 이 리포트에서 주목할 거는 한국의 상황이에요. 한국이요? 한국은 유럽 연합에서 시장 점유율이 그 퍼센트를 보면 한 25%. 그러니까 포인트로 보게 되면은 한 20% 포인트 정도가 감소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2년에는 약 80% 점유율을 갖고 있었어요, 한국 업체들이. 근데 24년에는 이게 60%까지 지금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 시장을 갖다가 그 LFP 배터리가 지금 중국의 LFP 배터리가 지금 들어와서 뭐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뭐 그 중국 LFP 업체와 뭐 스텔란티스의 어떤 그 합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주된 그거가 되겠죠. 한국도 역시 그렇지만 유럽에서는 그 LFP 배터리를 갖다가 생산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거는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업체 소재지별 판매 비중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메뉴 왼쪽에 보시면은 역시 이 황색이 중국이 점유율입니다. 그다음에 저기 하늘색이 한국의 점유율이에요. 중국 시장에서는 우리가 옛날에 포지션이 그래도 조금 있었어요. 근데 점점 우리 포지션이 줄고 중국의 포지션이 높아지는 게 보이죠. 그다음에 유럽입니다. 두 번째가. 유럽이 이제 아직도 한국산이 뭐 유럽을 거의를 6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거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 황색 부분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나머지 글로벌 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우리나라와 중국이 약간씩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데 반면에
일본, 저기 보라색이 일본이거든요. 예. 일본의 포지션은 점점 줄고 있다. 줄다.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뭐 중국산 배터리가 뭐 단연선두를 달리고 있는 거고요. 유럽에서는 그 중국이 우리나라 그 배터리 산업을 갖다가 점점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 점유율은 약간씩 늘고는 있지만 대신 일본의 점유율은 줄고 있고 우리와 중국의 점유율이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 누가 잘 만들어내고 여기서 돈을 버느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네네. 예. 구도는 어떻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전 세계 예. 배터리 그 같은 경우에는 생산 확대 경쟁에 이미 돌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과 일본은 특히 그 중에 한국과 일본은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유럽이라든지 뭐 지금 아니면은 북미 아까 글로벌 지역이라는 건 주로 북미 지역을 북미. 얘기하는 예. 거겠죠. 그쪽 지역에서 그 한국 업체가 그 어느 정도 그래도 포지션을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글로벌 시장에서는 조금씩 늘려가는 양상을 보이는 거는 한국은 해외 제조 역량에서 선두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게 해외 제조가 지금 한 400기가와트 아워 정도를 합니다. 근데 중국은 아직 60기가와트밖에 안 돼요. 차이가 좀 나네요. 네, 중국은 이제 중국 내부에서 예, 생산을 하는 예. 거지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화재 폭발 사고가 예, 중국 예. 배터리에 이게 좀 연결돼 이유가 있다 뭐냐면 보니까. 북미 지역엔 진출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예. 유럽도 이제 점점 방어를 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60기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60기가와트고 중국이 30기가와트니까 한국은 400기가와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해외 진출, 해외 제조 역량에서는 한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거고요. 그 특히 이제 우리가 눈에 띄게 봐야 될 거는 미국의 배터리 제조 역량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생산자 세액 공제의 영향이라고 보통 이 보고서에서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앞으로 최대 시장 배터리의 그 물론 뭐 중국보다 커질 수는 없겠지만은 중국 다음으로 배터리가 수요가 많은 시장은 사실은 미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배터리 생산량은 22년 이후 2배로 증가했습니다. 24년에 200기가와트로 넘었고요. 근데 현재 700기가와트를 추가 건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충족이 될 거냐는 거에는 저는 일단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서 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만 중국산 ESS 배터리를 갖다가 거의 수입을 갖다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 지금 미국 의회에서 배터리 예, 최초로. 예. 그러니까 ESS용 배터리들이 그 테슬라를 통해서 엄청나게 중국산 LFP 배터리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거의 금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펼쳐질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FSD라든지 이런 물리적 AI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서의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또 하나는 이제 배터리 제조 생산 그 허브로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라든지 모로코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뭐 광물의 아주 주요 산지잖아요. 네. 니켈이라든지 흑연이라든지. 이 모로코 같은 건 좀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쪽에서 인산염이 생각납니다. 그래 LF 배터리 인산 들어가잖아요. 네.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유럽하고 미국에는 FTA가 돼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뭐 생산화부를 갖다 좀 옮기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그 세계 시장에서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보고서가 이제 사실은 그 마지막 구절이 좀 눈에 띕니다. 배터리 생산에 대해서 누구나가 욕심을 내지만 예. 이게 상당한 시간과 투자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산업이다. 아, 산업 구축에 네, 있어서. 산업 구축에 있어서. 동시에 뭐 지금 그 중국의 배터리 산업이 발전을 했다라고 하지만 중국의 양극재 업체들이라든지 수많은 업체들은 사실은 한국의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지금도 CEO라든지 최고 그 기술 책임자를 갖다가 대부분 한국인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식으로 일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 보고서의 어떤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뭐 배터리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는 없는데 네네. 우리가 어느 나라를 좀 확인해 보면 좋고 그 흐름을 주시하면 좋을지 네네. 예, 좀 추가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 제조 역량, 글로벌 제조 역량에서는 우리나라가 선두에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 가령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어떤 캐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벗어난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장 큰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가령 뭐 중국 같은 기업들이 유럽에다 지금 생산 기지를 갖다 건설한다고 하지만
건설을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앞으로 몇 년 후에 가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한국은 일단 지금까지는 우리가 LFP에 밀려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시장 파이가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부터는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인 반격을 갖다가 시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거라고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북미 시장도 그렇고 또 유럽 시장에서도 조금 그렇죠. 더 활로를 넓힐 수 있는 환경 규제 쪽에서 그쪽 해주시니까. 네, 환경 문제도 있고 유럽에 네. 일단 우리 같은 경우는 헝가리라든지 이런 데 미리 진출을 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어떤 규제들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다 갖고 있으면서 그동안 뺏겼던 저 파이들을 갖다가 좀 회복할 수 있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배터리 산업이 워낙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전기차 시장 확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맞물려 있는 네네네. 부분이고 우리나라 역시 올해 캐즘 좀 극복하고 잘 갔으면 하는 바람 네네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담한 대담 윤석천 경제평론가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